여러분은 돈을 벌 때나 돈을 벌려고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는 순간 혹시 죄책감을 느끼시나요? 왠지 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왠지 상대방의 돈을 많이 가져오는 듯한 그런 느낌. 왠지 좀 할 수 있다면 싸게 해줘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 돈을 받으면서 괜히 찝찝하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을 극복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갑자기 믿음? 제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인데요. 여러분은 자신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이것을 구매하는 고객에 대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매하고 느끼는 이 찝찝함은요, 내가 과연 고객과 공정한 거래를 했는가 하는 마음으로부터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동안 공정한 거래를 해온 것 같으세요? 생각이 깊으신 분들은 아마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공정이라는 단어가 뭐지? 거래는 또 정확히 어떤 단어지? 라면서 정의한 것을 찾아보고 싶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정의 뜻은 제가 찾아보니까요. 공평하고 올바름입니다. 공평하고 올바름. 그럼 공평은 무슨 뜻일까요?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래도 한번 알아볼까요? 거래는 주고받음 또는 사고팜. 정리해보자면 공정한 거래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게 사고파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판매자와 고객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로 공정한 거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고 비싸다, 싸다 라고 말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판매자에게 치우친 상황, 그러니까 판매자에게 더 이득이 되는 상황을 보고 비싸다, 또 고객에게 퍼주는 상황이 될 때, 고객에게 치우친 상황이 될 때 거저준다, 싸다 라고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판매자와 고객 모두에게 균형이 맞는, 모두가 만족하는 거래가 바로 공정한 거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왜 저런 고민을 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고요. 나도 진짜 딱 저렇게 생각했는데, 돈을 뭔가 많이 벌면 돈 밝히는 사람 같아서 불편했었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후자와 같다면, 돈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느꼈다면요, 제가 최근까지 그런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돈에 대해 잘못된 관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건강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건강한 관념이 바로 저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본 돈도 잘 벌고 사람들도 만족하는 일을 하는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제공했더니 돈이 따라왔다. 제가 처음에 거래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특히 물건의 가치를 정하고 가격을 정하는 판매자에게 두 가지의 굳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믿음. 두 번째,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고객은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 현명한 결정으로 자신에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를 했다는 믿음. 제품을 만드는 판매자 입장에서 원가, 재료비, 이런 것들만 생각한 나머지 내가 너무 비싸게 팔고 있나? 라는 생각에 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발로 한번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원가가 비슷한 신발이 두 켤레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하나는 2만 원짜리 시장 신발이고요. 하나는 20만 원짜리 브랜드 신발입니다. 원가가 비슷하다면 시장에서 저렴한 2만 원짜리 신발을 사는 게 합리적인 거 아닐까요? 왜 사람들은 20만 원짜리 브랜드 신발을 사는 걸까요? 사람들은 사실 그 제품, 그 자체를 산 게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산 것일까요? 여러분은 혹시 15만 원에서 20만 원 상당의 브랜드 신발 갖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 이상도 좋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는 2켤레, 3켤레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금액인데요. 근데 왜 여러분은 그 브랜드에서 그런 거금을 들여서 신발을 구매하셨나요? 생각해보면 신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같은 제품군인데도 더 값을 지불하는 브랜드가 분명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핸드크림, 다이소에서 사면 얼마인가요? 한 1,000원 정도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솝에서 사면 거의 5만 원입니다. 이솝 핸드크림과 다이소 핸드크림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물론 재료나 성분의 퀄리티 차이도 있겠지만 만약에 다이소가 똑같은 재료를 사다가 똑같은 가격 5만 원에 판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디서 핸드크림을 구매하실 것 같으세요? 참 사람의 마음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핸드크림 그 자체만을 구매한 것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기분을 샀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들은 과거를 수정하고 싶거나 현재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싶거나 안정된 미래, 행복한 미래를 보장하고 싶어서 작고 큰 물건과 서비스를 사고 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지금 긴 설명을 짧은 단어로 줄여보자면 행복이고요. 조금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 더 나은 삶, 좋은 방향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사람들은 구매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기분, 조금 더 나은 삶을 바란다는 거죠. 왠지 내가 고급스럽고 비싼 브랜드의 핸드크림을 사용함으로써 느껴지는 이 고급스러운 기분, 내 삶이 이전보다 더 형편이 나아진 것 같은 기분, 또 누군가를 만날 때 가방에서 이렇게 쓱 꺼내서 핸드크림을 쓰면 사람들이 나를 격 있는 사람으로 볼 것 같은 기분.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보자면 제품은 기분과 어떤 관계를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건 아닐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늘 제품의 용도에 충실한 소비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성비를 따졌는데요. 저는 지금 맥 스튜디오를 쓰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가성비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카메라도 지금 이렇게 찍고 있지만 성능 대비 제일 저렴한 것으로 항상 찾았습니다. 만약에 블랙 색상이 너무 예뻐요. 근데 실버 색상이랑 10만 원 차이가 난다고 하면 저는 카메라를 어디 굳이 이렇게 찍어서 사진을 올릴 게 아니다 하면은 실버를 샀습니다. 제 기분을 고려한 소비를 하기보다는 효율, 기능, 성능 대비 가격을 고려한 소비를 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매자가 된 후로는 원가를 따져봤을 때 내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돼 라는 단순하고 1차원적인 생각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도 했었는데 가격은 가치 플러스 격이라고 합니다. 격을 높이면 사람들은 이거 재료비가 얼만데요? 원가가 얼만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격을 사는 거더라고요. 명품 가방, 원재료비가 도대체 얼마길래 몇백만 원씩 파는 걸까요? 사람들이 진짜 그 원재료를 보고 사는 거라면 명품 시장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매합니다. 기분, 가치, 격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이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선택할 수 있어요. 나이키가 될지, 이솝이 될지, 다이소가 될지, 명품 브랜드가 될지 등등등. 나는 어떤 격과 가치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되고 싶은지 재료비와 인건비를 떠나서 생각할 때가 된 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서 브랜딩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요. 사람들은 절대 원가를 모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 아는데 이 제품을 쓰면 나의 삶이 더 나아지니까, 더 좋아지니까 구매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브랜드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실 소비자들에겐 너무 좋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경험할 수 있고 저것도 경험할 수 있고 나의 기분과 생활과 행복을 책임지는 브랜드들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와 격을 담아낸 브랜드의 수고를 인정해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키니까 비싸지. 이솝이니까 비싸지. 이것도 브랜드의 가치와 수고를 인정해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젝트 J니까 이 가격이지 라는
공정하고 공평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고객에게 더 높은 격을 선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가격만 올려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제품 퀄리티도 같이 높아져야겠죠. 무조건 비싼 재료를 써서 비싸게 팔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똑같은 재료는 할 수 있다면 가장 저렴한 유통 경로를 찾는 게 판매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 어쩌라는 건지 쉽지 않습니다. 계속 공부하면서 브랜드의 격을 높여가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격 있는, 가치 있는 선한 브랜드로 계속해서 함께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도 종종 이야기하는 그 작지만 확실한 공부 컨텐츠들을 잘 또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산책하시거나 또 운전하시거나 어딘가 이렇게 이동하실 때 편하게 듣기 좋은 라디오 같은 컨텐츠로 이렇게 계속 만들어서 매주 수요일마다 올려볼 테니까요. 한번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됐다거나 또 반복해서 계속 그냥 플레이리스트처럼 들어보고 싶은데 하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